올 한 해는 여러분들 경기 침체 일어납니다. 경기 상황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국가인데 수출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좀 더 세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4년 만에 적자가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420억 불로 굉장히 가파르게 적자가 나고 있죠. 자, 그럼 이 무역 수지가 안 좋은 원인이 무엇이겠냐? 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이호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방송을 보다 보면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오는 데에 있어서 한국은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져두었기 때문에 보다 타격이 클 수 있다 라는 우려감 깊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자, 근데 우리 주린이 분들, 이게 사실상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지금 전 세계의 경제가 안 좋은 주요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똑같이 생각을 하시는 내용일 텐데, 보시면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M2 통화량을 보면은 화폐 유동성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소비도 늘고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요인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지 못한 이벤트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의 공급망이 무너지고 걷잡을 수 없게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주요국들의 중앙은행들은 이제 이 물가를 잡고자 매파적으로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는데 실상 경제에 타격을 안 줄 수가 없는 구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게 코스피와 수출 증가율을 이렇게 좀 대조해 보면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띄어요.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한국의 증시는 수출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띈다. 왜? 한국은 중간재 수출국으로서 입지를 빠르게 다졌기 때문에. 자, 이거는 무엇을 보면 이해가 되겠느냐? 지금 이 지표가 어떤 지표냐면요, 전 세계의 GDP 성장률 대비해 가지고 수출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차트화 시켜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한국과 세계 평균, 중국, 미국 제가 표기해 두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40%가 넘죠. 그리고 전 세계 평균과 중국, 미국 모두 한국보다 한참 뒤떨어진다는 점. 한국은 그래서 GDP를 성장시키는 데에 있어서 수출이 굉장히 크게 견인을 하였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건 다 각각 국가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통해서 굉장히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켰고, 미국은 소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한국은 수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따져볼 수 있는 건데, 자, 지금 한국의 수출 수입, 즉 무역 수지가 어떤 상황이냐를 살펴보자면은 2008년 이후에 14년 만에 적자가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08년에는 130억 불이었다면은 지금은 420억 불로 굉장히 가파르게 적자가 나고 있죠. 자, 그럼 이 무역 수지가 안 좋은 원인이 무엇이겠냐? 이거를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몇 개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품목별 수입 실적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요. 수입 금액이 가장 높죠. 그래서 우리가 실상 이 원유, 에너지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결국 이 석유 그리고 에너지는 전반적인 산업군들의 필수적인 자재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원유합, 석유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국제유가가 있죠. 국제유가의 동향이 그래서 중요한 거다. 동시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이 원유 평균 수입 가격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데, 2020년 같은 경우는 배럴당 뭐 한 70달러에서 20달러 선까지 왔다 갔다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21년 같은 경우는 50달러에서 80달러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네요. 그리고 22년 같은 경우는 최소가 80달러 부근이고 120달러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 원유를 수입해오는 가격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니까 수입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무역 수지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런 흐름을 따져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게 원유뿐만이냐? 전쟁을 통해서 원유뿐만이 아니라 각종 원자
원자재, 식품 등등 다양한 내용들이 상승하니까 주요 원인들을 꼽아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 있기야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부분, 어떤 부분이 있겠냐? 자, 지금 이렇게 좀 자료를 살펴보다 보면은 무역 수지는 안 좋지만 수출은 증가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국의 경제를 견인하는 반도체, 그리고 뭐 자동차도 크게 성장했고 석유 제품 크게 성장, 그리고 최근 시장에 화두에 오르는 2차 전지도 크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특히나 이 반도체는 우리가 의미를 더 가져볼 수가 있는 게 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수출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과 이 D램의 가격이 21년 3분기부터 점차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수출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를 꼽아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제 무조건적으로 무역 수지가 흑자 전환이 되어야 좋아지는 게 아니라 결국 증시는 기대감이잖아요. 현실 경제와 증시는 어느 정도의 이 괴리감이 있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뭐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거나 점차 수출 무역 수지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향후 전망이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내용을 우리가 꾸준히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자료를 살펴보면은 이 수출 둔화 및 감소는 제조 기반 수출 강국의 공통 현상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중국, 일본, 독일, 뭐 이탈리아, 여기 네 개 국가가 지금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 삼각형이 쳐진 게 적자입니다. 중국도 적자 전환, 일본도 적자 전환, 독일도 이렇게 부진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듯 좀 안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수출이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구나. 이거는 그럼 기술력이 입증된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다 라고 따져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전 세계의 경제라거나 뭐 반도체의 업황이라거나 점차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이 보인다면 한국의 증시, 한국의 종목들이 보다 눈에 띄고 돋보일 가능성과 기대감도 우리가 따져볼 필요는 있는 거겠죠. 자, 품목별로 따져봤으니까 이번엔 국가별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순위별로 살펴보면은 수출 금액, 수입 금액 모두 중국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사실상 떼내올래야 떼낼 수가 없는 관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제가 실적 관련된 팁을 좀 하나 드리자면은 뭐 통계청, 관세청 등 다양한 이 사이트들을 보다 보면은 엄청 이 수출 수입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계속 수출이 증가하는 국가를 살펴보고 그 중심의 품목까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아라. 그럼 관련 종목들의 수출이 어느 나라 향이고 등등 체크를 해본다면은 우리가 이 업황 혹은 이 종목 우리가 실적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는데, 이런 힌트 중에 하나, 관점 중에 하나 정도는 가져갈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런 팁도 하나 드리면서 중국 내용을 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과의 교류가 가장 크다 보니까 중국의 경제는 한국의 경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근데 중국 최근에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가파르게 안 좋아졌었어요. 이제는 위드 코로나 기조를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긍정적인 내용을 따져보자면은 중국의 서비스업 PMI, 차이신에서 발표한 서비스업 PMI를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직역해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11월 46.7에서 48.0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였습니다. 이 PMI의 경우는 50 미만이면 수축 국면을 뜻하긴 하지만 점차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는 데에 기대감이 생기는 상황이겠죠. 이제 중국의 경제가 안 좋아진 데에는 제로 코로나로 인한 제한으로 위축된 게 크지만 점차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부분이 표기가 되어 있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기업들은 더욱더 강한 낙관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 긍정적인 낙관론은 1년 반 만에 최고치로 향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분명 우리가 우려감도 살펴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위드 코로나 기조를 보이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내용,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타 국으로 입국을 할 때 이 확진자를 격리시키는 등 이 경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중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따져볼 수 있겠고, 확진자가 다시금 급증하면서 경제가 패닉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 염두는 해두어야 한다. 그래서 꾸준히 중국 관련된 이슈는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또 다른 내용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국은 호주산 석탄을 원래 전면 수입을 금지했었어요. 2년 전에. 근데 지금 이거를 앙숙이라고 하는 호주에서 석탄 수입을 재개하고 싶어 한다. 동시에 필리핀에 이제 이런 좀 제안을 했대요. 함께 석유 가스 개발에 나서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좀 우리가 특이하다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시진핑이 굉장히 에너지에 대한 욕구가 강해 보인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이렇게 에너지를 가파르게 뭔가 급하게 가져오려고 하는 이유를 따져보자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인 건지 등등 다양한 내용을 지금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생각도 해본다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산 에너지의 수입량을 굉장히 급격하게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수출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 건지, 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기초 자재로 불릴 수 있는 에너지를 급하게 가져오려고 하는 건지, 다양한 내용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식으로 한국의 수출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국이 어떤 내용을 지금 중요시 따져봐야 되는지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AP투자연구소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이호수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